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밤이면 문득 그 시절의 TV 화면이 떠오릅니다. 2000년의 봄 KBS에서 방영된 바보 같은 사랑. 그 드라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였죠. 공장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미싱 앞에 앉아 손끝을 떨며 눈물을 삼키던 여자, 오키. 사랑 앞에서 그저 순수하게 어리석게 다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유부남인 재단사 상호와의 만남이 시작된 순간부터 오키의 삶은 끝없는 고통과 갈등으로 물들었죠. 폭력적인 동거인 용배에게 맞으면서도 아이를 지키려 애쓰고 상호와의 짧은 위로 속에서조차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눈빛. 시청률은 처음 1.4%에 불과해 망작 소리를 들었지만 노희경 작가의 날카로운 대본과 이재룡, 배종옥 선생님의 절절한 연기 덕에 매니아층을 형성하며 결국 8%를 넘기고 KBS 연기대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오키의 그 떨리는 손길, 말없이 고개 숙이는 어깨, 그리고 끝내 철로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은 단순한 드라마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바보 같은 아름다움과 잔인함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우리에게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랜 여운을 남겼습니다. 배종옥 선생님의 오키는 세련된 도시 여성 이미지를 벗고 처음으로 바보 같은 여인을 연기하며 큰 변신을 이루었죠. 촬영 중에도 몸이 안 좋아 밥맛이 나지 않고 기운이 없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연기의 깊이를 더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오키의 눈물이 선생님의 실제 삶과 얼마나 깊이 얽혀 있었는지. 시간이 흘러 25년이 지난 지금 그 드라마를 다시 보는 분들은 오키의 아픔 속에 배종옥 선생님의 인생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은 1964년 5월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극에 관심이 많아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만들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학생들의 공연을 보며 연기의 꿈을 키우셨죠. 데뷔는 1985년 KBS 특채 탤런트로 그 전부터 장현수 감독의 영화 위안에 주연으로 출연하며 이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연기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카랑카랑하고 개성 있는 목소리는 당시 선호되던 나긋나긋한 여성 목소리와 달라 PD나 작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았죠. 감정 없는 목소리라는 평가 속에서 선생님은 연극 무대와 드라마를 오가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다듬으셨습니다. 1990년대 들어 질투, 도시인 여자의 방 등에서 당돌하고 세련된 현대 여성 역할을 맡으며 탑급 배우로 떠올랐고 조이너스 CF 모델로 활동하며 고소득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은 자유분방한 여성의 이미지를 강하게 새겼죠. 목욕탕집 남자들, 거짓말, 위기의 남자에서 보여준 당당함은 오늘날 노희경 사단으로 불리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희경 작가와의 인연은 거짓말 촬영 중 특별한 에피소드에서 시작되었는데 작가의 열정적인 지도로 선생님은 점점 깊이 있는 연기를 펼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이미 조용히 쌓여가던 어둠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어머니의 이별이었습니다. 선생님께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4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선생님을 낳으셨기에 국민학교 입학 무렵 이미 50살이신 어머니는 주변에서 할머니처럼 보였지만 선생님에게는 가장 따뜻한 보호자였습니다. 단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 없이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죠. 밥상부터 잠자리까지 어머니의 손길이 선생님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9살 되던 해 어머니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자 선생님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성인으로서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없는 세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쁨과 슬픔이 끝없이 요동치는 조울증이 찾아왔죠. 집중력이 사라지고 해야 할 일을 해도 머릿속이 텅 비는 공허함. 선생님은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잃을 뻔했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을 준 이는 노희경 작가였습니다. 작가의 안내로 마음 공부를 시작하시며 봉사활동과 마음 수련에 몸을 던지셨고 그렇게 하루 108배라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물 한 잔 마시고 이불을 정리한 뒤 무릎 꿇고 108번 절하는 그 의식은 지금까지 19년째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신 습관이 되었습니다. 피곤한 촬영 후 쓰러지듯 잠든 날에도 몸이 아픈 날에도 그 108배가 선생님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자신감이 생겼다. 혼자 있어도 단단해졌다는 그 말씀처럼 이 작은 의식이 선생님을 재탄생시켰습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며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조용히 다스리십니다. 그 고통은 어머니의 상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도 짧고 아픈 인연이었습니다. 1993년 2살 연상의 항공사 조종사와 결혼하셨지만 딸을 낳은 지 불과 1년 만에 성격 차이로 이혼하셨죠. 홀로 외동딸을 키우며 바쁜 연기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딸은 지금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데 선생님은 딸에게 연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어머니의 유명세를 잘 모르시고 길거리에서 연예인들이 선생님께 인사하는 걸 보면 어떻게 아세요? 하며 놀라신다는 귀여운 에피소드가 있죠. 이혼 후 선생님은 재혼에 대해 늘 담담하시지만 단호합니다. 결혼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안하다는 말씀처럼 연애세포는 오래전에 잠들었지만 연기할 때는 드라마를 보며 감성을 유지하신다고 하십니다. 최근에도 예능에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하다고 웃으시며 홀로 사는 삶의 자유로움을 강조하셨죠. 그 뒤에는 홀로 딸을 키우며 느꼈을 외로움과 책임감이 숨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선생님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때 탑스타로 빛나던 시절에도 선생님은 원치 않는 작품을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몸값을 떨어뜨리는 역할, 스스로를 망가뜨려야 하는 대본은 선택하지 않으셨죠. 그 선택의 대가는 컸습니다. 2에서 3년 동안 거의 은둔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부담스러웠죠. 밥값을 내야 하는 약속이 아까워 집에만 머물며 책을 읽으셨습니다. 30만 원짜리 캐시미어 목도리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질 만큼 힘들었지만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심이 선생님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 마음 수행을 더 깊이 하시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도 더 단단해지셨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배우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고독한 버팀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은둔 기간이 끝난 후 선생님은 더 성숙한 연기로 돌아오셨죠. 오감도에서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주셨고 연기자는 외모보다 감정 표현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선생님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중앙대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치시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 박사까지 받으신 분이십니다. 한국 배우 중 최초의 박사학위자죠. 그들이 사는 세상, 내 남자의 여자, 천하일색 박정금 등 세 작품을 동시에 촬영하던 바쁜 시절에도 수업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장학금까지 받을 만큼 출석을 철저히 지키시며 연기는 끊임없는 공부라고 믿으셨죠. 2003년에는 중앙대 연극학과 객원교수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철학은 명쾌합니다. 배우는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야 한다. 그 어둠이 감정을 다채롭게 만든다. 어머니의 상실, 이혼의 아픔, 경제적 고난이 선생님의 연기를 더 깊게 만들었죠. 김수현 사단과 노희경 사단으로 불리며 주부부터 악역, 커리어 우먼까지 모든 장르를 넘나들며 본자급 연기력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요즘 선생님의 삶은 한결 평온해 보입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마음도 안정되셨죠. 여전히 아침 108배는 거르지 않으시고 왈츠와 탱고를 배우며 몸을 움직이십니다. 몸무게 48kg을 유지하기 위해 8년째 고기를 끊으신 팔체질 다이어트 비법도 공유하시며 과식 후에는 공복에 러닝머신과 힙힌지 운동으로 부기를 빼신다고 합니다. 최근 활동은 활발합니다. 2024년 MBC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애서 예영실 역으로 조연상을 후보에 올리셨고 KBS 함부로 대해줘에서 까미 유역을 맡으셨습니다. ENA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에서도 유정숙 역으로 깊이를 더하셨죠. 영화 쪽으로는 2025년 개봉 예정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에 출연하며 미람, 전혜진 등과 함께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계십니다. 예능으로는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재혼 생각을 솔직히 밝히시며 공감을 사셨고 연여녀 채널에서 일본 여행 중 과식 후 운동 루틴을 보여주시며 언니들의 매력을 뽐내셨습니다. 게다가 후학을 위해 배종옥 연기학원을 오픈하셔서 젊은 배우들을 키우는 멘토로도 활약 중이십니다. 2025년 4월 연여녀에서 과거 연예계의 미투급 음담패설 에피소드를 털어놓으시며 이성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하시지만 그조차도 선생님의 솔직함이 빛납니다. 선생님의 삶은 여전히 꾸준합니다. 춤과 운동, 봉사와 공부로 채워진 일상이 그 모든 아픔을 넘어선 평화를 보여줍니다. 다시 바보 같은 사랑 속 오키를 떠올려 봅니다.
그 드라마의 결말처럼 상우와 오키가 철로를 향해 달려가던 그 장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오키의 눈물은 단순한 역할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 홀로 딸을 키운 외로움, 품위를 지키다 바닥을 치던 절박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단단함이 스며든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눈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랑은 때론 바보 같지만 그 바보 같은 용기가 삶을 바꾼다는 것을. 연예계의 화려함 뒤에서 홀로 108배를 하며 학위를 따며 딸을 키우며 버텨오신 그 세월이 얼마나 고귀한지. 배종옥 선생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조용한 고독 속에서 빛나신 그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지켜보시듯 수많은 관객이 여전히 선생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